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져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노래와 연기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뮤지컬 배우 최민우 배우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민우입니다. 3주째 함께해 주고 네, 계십니다. 이제 익숙하네요. 익숙하죠? 네. 늘 여기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집 같고. 네. 지난주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요약을 해드리면은 원래 부모님이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셨고 모태신앙이셨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짜장면이 좋아서 학교에서 선물 주는 거 좋아서 다니시다가 뮤지컬 이제 큰 무대로 이제 대극장 무대 주연을 맡게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막 부담감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그때 만나시게 되고 의지하시게 되고 그래서 막 성경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다시 통독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제 배우 생활을 하셨는데 뮤지컬은 또 이제 가수가 되고 싶으셨다가 G.O.D 좋아하셨고요. 그러시다가 노래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연기도 하면 노래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연기도 같이 하시게 되고 그러다 연기로 대학을 가시게 되셨고 노래는 좀 넣으려고 하셨는데 여기저기 오디션 보다가 처음 하신 작품 뮤지컬 하다 보니까 또 그 뮤지컬하고 그 다음 작품 되고 그 작품 돼서 뮤지컬 배우가 되셨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약간 뭔가 요약본이 아주 굉장히 훌륭합니다. 주로 출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짧게 얘기할 걸 나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가. 그러네요. 전파 낭비라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시고 한두 작품 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떤 작품들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다음에 이젠 소극장으로 넘어가서 대학로 쪽에서 이제 활동하신 거죠. 네, 대학로에서 해화역에 대학로에서 이제 처음에 연극을 시작했죠. 연극을. 그때 당시에 제 친구가 그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역할이 빵꾸가 났다. 빨리 와라. 빵꾸가 났는데 너랑 잘 어울리는 역할이다. 너가 한번 어필을 해봐라. 그래서 정말 그 얘기 듣자마자 밤 10시? 그때가 밤 10시 넘어서였나? 연습하고 있을 때 연습을 막 공연이 끝날 때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작품이 없었고 그냥 바로 갔어요. 바로 가서 밤 10시 넘어가서 찾아갔어요. 회사를. 당연히 대표님이 안 계셨죠. 근데 이사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시간에 찾아온 저를 보고 그러면 다음날 미팅을 잡아주겠다 해서 대표님께 어필을 많이 했죠. 그 다음날 만나서 저 잘할 수 있다. 저 지금 이렇게 뮤지컬도 작품했는데 저 정말 끼도 많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뽑아주세요 해서 그래 해봐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공연 자체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다 보니까 따로 연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호흡을 맞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열흘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 한 작품을 열흘 동안 대본을 보고 또 이제 공연을 모니터를 하면서 혼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곡날 같이 호흡을 처음 맞춰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배역으로서의 첫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계속 뭔가 작품이 계속 연이어졌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오디션 정말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뮤지컬 하시는 분 몇 분 만나봤는데 하나의 작품을 하시면서도 이제 앙상블 쪽에 계셨던 분이신데 또 오디션을 보러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뮤지컬 쪽에 배역을 얻고 연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그런 것부터가 정말 저한테 주신 은혜라고 너무 크게 느끼는 게 그냥 이 작품을 하면 또 이 작품에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서 다음 작품 또 다음 작품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오디션을 많이 봤지만 오디션을 제가 잘 못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많이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게 그 선생님이 한 명 데려다 놓고 맞아요. 지인 데려다 놓고 해보라고. 사실 오디션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공연 느낌보다 오디션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게 무섭죠. 근데 그때 당시엔 오디션은 진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보는 쪽쪽 다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항상 저한테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름아름. 그러면서 이게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또 그 사람 통해서 이게 되고 그냥 어떻게 하다 알게 된 사람이 제 노래를 한번 듣고 또 연락이 오고 막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거는 정말 은혜다. 정말 주님께서 나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작품이 선물 같은 거예요. 주시는 작품들이. 근데 항상 전 만족을 못했어요.
더 큰 무대에 가고 싶은데 야, 왜 이렇게 욕심쟁이? 네, 저 진짜 욕심이 많고 그래서 되게 조급하고 아.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 꿈을 갖다 보니까 아니 첫 주에 그 성경 통독하고 필사할 때부터 알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를 목적이 분명하고 네,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항상 하는 기도가 네.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지금 많이 유해졌는데 여유로워졌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막 그 봤던 멋있었던 저 자리에 꿈꿔왔던 네, 그 꿈꿨던 무대. 네. 근데 네 어쨌든 하나하나씩 저를 네. 이제 작품을 주시면서 네. 네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첫 주에 말씀해 주신 그림자를 반사나이처럼 네. 그 전에 히스토리도 네. 다 그런 히스토리였어요. 새로운 작품을 만날 때면 네, 언제나 만날 때면 내가 아직은 음. 더 훈련해야 되는구나. 이 작품을 지금 만나는 작품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맞아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매 작품마다 느끼고 네. 이제 어쨌든 프로 세계 사이에서 네. 내가 아직 현저하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간다는 마음을 네. 갖게 되면서 네. 작품을 근데 좀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이어지어서 계속 하셨잖아요. 네, 계속 그리고 닥치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주어지는 대로. 네, 주어지는 대로 네네. 정말 뭐 앞뒤 안 가리고 네. 내가 여기서 이것도 배워야지 막 내가 본인이 부족하다는 네. 걸 많이 네, 봤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과정인가 보다, 기회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네, 주시는 대로.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또 이름도 알려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작품을 할수록 저한테는 이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작품을 해내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 기간 안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네. 많이 배웠고 네. 또 많이 이제 뭐 무너지기도 했는데 네. 그런 과정들의 반복이 저한테는 크게 이제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젠 무슨 얘기였죠? 네, 어떤 작품들을 네. 하셨는지가 첫 질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소극장 해화동까지 갔고요. 네, 갔고 대학로에서 이런 작품 저런 맞아요. 작품을 소극장에서 하시다가 네, 하다가 그러다가 그림자를 판 사나이. 네네 그 전에 네. 최우진술이라는 작품을 최우진술. 만나게 됐고 네. 그 작품이 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첫 네.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에서 2인극이거든요. 그게 예. 이제 한 4-5명이 하던 그 무대를 채우던 그 에너지를 네. 두 명이서 두 명이서 채워야 해야 돼요.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좀 많이 네. 울고 네. 많이 힘들었고 아. 네 많이 혼났고 나머지 공부도 많이 하고 본인의 한계를 아무래도 네. 자꾸 만나게 네 되니까. 근데 네. 그게 좀 극한의 한계였어요. 거기서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스태프분들도 다 걱정하고 네. 제 나머지 공부 시켜 원래 네. 안녕히 선배님도 다 퇴근하실 때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 저 혼자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일을 갈았어요. 그래서 내가 승부할 수 있는 게 뭘까? 네. 일단 춤을 네. 제가 좀 그래도 능력이 좀 있어서 네. 우리 최민우 배우님께서 네. 춤선이 예쁘다는 얘기를 그렇죠. 이게 또 엄마의 영향이 커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춤선이 예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학원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춤을 배우고 가수가 되고 싶으니까 네. 그때 당시 약간 아이돌 같은 게 되고 싶었거든요. 네. 엄마 나 춤학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엄마가 아빠한테 좀 말해 그러니까 엄마가 몰래 저를 춤학원에 한 6개월을 보냈어요. 6개월 보냈어요. 조기 뭐라 그래 조기 교육이 됐네요. 그렇죠. 엘리트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춤을 좀 기본을 탄탄하게 배워놓다 보니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최우진술 할 때 그럼 내가 춤을 남들보다 3배를 더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동작이 하나 2개면 저는 그 사이에 동작 하나씩 더 넣었어요. 제가 창작을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품이 어쨌든 사랑을 받는 작품이었는데 춤을 잘 추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춤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버리니까 캐릭터가 좀 새로워졌네요. 네, 관객들이 당황했죠. 제 첫 공을 보고 이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였나? 제 첫 공을 보고 아니 이상한 놈이 한 명 왔다. 춤을 잘 추는 놈이 한 명 왔는데 그게 좀 당황스럽다. 근데 약간 또 보고 싶은데 약간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랑을 좀 그때 받았던 거. 아니 제가 보니까 그거를 최민우 배우님의 멍멍미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멍멍미. 네, 멍멍미가 네. 멍멍이 같다고 네. 가만히 못 있는다. 네, 맞아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대극장으로 네. 옮겨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때 주연을 네. 감당 이제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셨으니까 네. 그 다음 캐스팅이 됐겠죠. 네, 맞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건 됐겠죠. 네, 됐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유든. 네, 그림자를 판사나이를 하면서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새로운 도전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판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방송을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보자 해서 이제 팬텀싱어를 나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팬텀싱어 나가신 것도 저도 봤는데 네. 그 이야기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벌써 다 됐나요? 시간이 다 됐어요. 이게 너무 이게 촉박하네요. 네. 오디션 TV 프로그램 팬텀싱어에 나가신 이야기부터는 네.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알겠습니다. 알겠죠? 감질만 나네요. 감질만 나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토크 시간이었고요. 기대되시죠,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뮤지컬 배우 최민우 배우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